네, 인천 서구변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네, 차장입니다. 네, 치안정감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치안감 인사 관련해서도 협의 또는 추천하셨죠? 치안감 이상은 정부 인사입니다. 그래서 협의 후에 추천하셨죠?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추천을 합니다. 오늘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정래 치안감 승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보니까 100일 경비단장 시절에 경찰 85명을 윤석열의 생일 파티에 파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의혹 또는 그런 정황,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승진을 협의하고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알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 저는 그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안이 여기는 경력만 보낸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정도인가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못은 했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일부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현수 국장님 나오시죠. 아까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말하는 그 관여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장관이나 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또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지시사항 전달받은 것을 제가 다시 향후에 그 실행을 한 이후에 다시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좋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계엄 당시 계엄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계엄 관련된 내용을 들은 적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국장의 통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통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 통화했습니까? 임정주 경비국장과 통화할 당시에는 제가 막 그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출근을 할 당시였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제가 임정주 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계엄 담당 국장. 계엄 상황이 어떠냐는 것을 물어봤을 때 본인도 지금 막 출근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해서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계엄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계엄 상황을 문의했죠. 확인. 아까 답변하셨는데 경찰국장으로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찰국장이 한 일이 뭡니까?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에 따르는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 그다음으로 인사와 자치경찰 지원 업무 등을 맡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부합합니까? 그 경찰국장 역할입니까? 경찰국장이 경비국장 계엄에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그 경비국장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할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안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에게 그 당시에 그 말인즉슨 계엄 관련된 내용을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기도 합니다. 방금은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일단 아닌 거는 인정합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제가 다시 다르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울 경찰, 서울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에 일단 가 계십니다. 인수인계 다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던가요? 인수받은 건 없지만은 네. 따로 업무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처럼 여러 가지 서울 경찰청장으로서의 자질을 의문을 갖는 자리 같긴 하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다시 한번 벌어졌을 때 서울 경찰청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셨을 겁니까?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럼 계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본인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를 맡고 있을 때 그런 전대미문의 사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방금 집에서 계엄 사태를 확인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비슷한 대답을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국민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게 상관의 지시 또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명령을 받지 않는 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드려보죠. 체포영장 발부는 뭐 여러 가지 경찰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접하게 되는 상황일 텐데 예.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것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겠습니다. 거부를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 집행을 거부한다면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죠. 그렇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안에서 버티고 안 나올 때 서울경찰청에서도 기동단이 파견됐나요? 기동대가? 관저 주변에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단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와도 그렇게 계속 대기시킬 건가요? 아니면은 서울경찰청은 빠질 건가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이라고 대답하시는 게 참 맞는 키처럼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까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시피 본인의 지금 현재 자리를 맡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잘 알고 계시죠? 아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더더욱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잘 하셔야죠. 그렇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면 어떻게 아무도 본인에 대해서 의심만 더 쌓여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건 당연한 대답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국민 편입니까? 대통령 편입니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편에 서신다고 대답을 그렇게 하기 네, 어렵습니까? 오로지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의 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고기동 차관님. 네, 차관입니다. 아까 답변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번 인사에 대해서 내용을 논의한 바 있습니까? 네, 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했습니까? 특별히 말씀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왜 안 드린 거죠? 그 당시에 우리 박현수 당시 경찰국장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또 의원님들에 대한 소명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소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권한대행에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안 드렸던 상황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네, 처장입니다. 이번 경찰 인사가 어쨌든 말이 많습니다. 예, 이번 경찰 인사 또는 경찰 인사 과정에서 검증 과정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서울청장을 감내할 수 있는 뭐 역량이라든지 역량은 도덕성, 여러분들이 있을 예. 것 같고요. 예, 이런 걸 핵심-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량 검증이다. 역량과 리더십, 뭐 도덕성 네. 이런 걸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동 차관님, 예, 어쨌든 직무대행에게 추천을 하셨으니까, 예, 그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경찰 인사의 핵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서울 당시 치안이 굉장히 지휘 공백이 있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부지법 사고가 있었기 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답이랑은 다르네요. 저는 이번 경찰 인사 검증의 핵심은 내란 연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PPT, 예, 그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내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전을 책임지겠습니까? 경찰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편에 서서 경찰 업무를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그 직무대리 오늘 여러 번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본인은 불법 계엄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항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박현수 직대의 통화 기록을 보면요.
고지고대로 그 말을 믿기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22시 30분 이후 지금 내란 주요 종사자인 조지호와 3차례 통화를 했고요. 강상문하고도 통화를 했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도 통화했어요. 이분들은 다 내란의 주요 종사자 또는 공범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나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오늘 압수수색을 받고 있던데요. 당시에 경찰국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민 아까 경찰국장이 이상민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 계엄이 발생하고 나서 이상민 장관에게 어떻게 보좌를 했습니까? 장관 주재 상황 점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 상황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장관님 그런데도 그러니까 주요 내란 함께 참여했던 이상민 장관이랑 그런 회의를 했는데 본인은 전혀 불법 계엄 사태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 다음 그 PPT 좀 당시에는 주시죠. 그 공개된 실국장 전체 회의였습니다. 지금 보면 대국민 담화 직후에 22시 31분 32분에 이진우, 김봉식, 조지호, 박현수 순으로 통화를 했고요. 이 통화 과정을 보면 국회 봉쇄나 의원 체포를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조지호 씨랑 3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이 부분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시 30분경 윤석열이 특전사에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했고요. 공시 45분경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침탈을 했습니다. 국회 앞 상황이 TV로 생중계가 됐죠. 그런데 그 강상문 서장에게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거기 속기록에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요. 안부를 묻는 게 아니고 국회 상황을 지금 국회 주변 상황을 문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강상문 서장과는 오래간만에 통화를 하니까 선배님 안녕하시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있었지. 아니 네, 안부를 경찰에 묻기 위한 있었던 질문이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런 안부나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다시 예, 말씀드리지만 됐습니다. 계엄 상황을 확인하기 그 위한 저는 전화였습니다. 박현수 서울청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참고인 조사 받았고 지금 군인권센터로부터 고발을 받았는데 피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박현수 직무대리가 일선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얘기했는데요. 실제로는 사기 진작이 본인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호영 차장님. 네, 차장입니다. 네. 지금 최소한 제가 지난번에도 내란 가담 경찰청 안에 내란 가담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내란 가담자들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얘기했고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을 서울청장으로 앉혀놓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 의원님 말씀하셨죠. 저희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이미 승진이 다 됐어요. 그리고 PPT 좀 넘겨봐 주세요. 네, 저 승진 소요 기간 앞에서 여러 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더 드릴 게 없고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박현수 지금 서울청장 직무대행은 예전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했고 남재현 경찰국장은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했고요. 조정래 서울청장 공공안전차장은 경찰청 치안정보 심의관을 했고 전에 100일 경비단 부단장을 했습니다. 박종섭 지금 서울청장 생활안전차장은 국무조정실에 파견이 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승진 인사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인사 맞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이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수사 의뢰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수본이 수사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이 그거는- 사람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 줄 알고 인사를 하는 겁니까? 여기는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무 직무대행이긴 하지만 직무대행으로서 경찰청장으로서 10만 이상의 경찰서 그 경찰관들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의 직급은 치안가문 승진이라 이거 정부 인사입니다.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설사 그렇다 하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추천하셨으니까 인사가 됐고 박현수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단수예요. 저는 뭐 장관 직무대행과 협의를 하는 입장이고 그 협의 내용이 그 위에서 어떻게 정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연수 직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은 동의하신가요? 이번 계엄이 나를 보고 답변하세요. 네, 잘못된 조치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위가 비상계엄 입고로 내란죄는 아니라는 것은 비상계엄 입고로 내란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행위는 비상계엄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국회를 봉쇄하고 서울시를 소요를 일으키고 이래서 우리는 내란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내란죄에서 동의하십니까?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제가- 답변하시라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인정하고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지만 내란죄는 적절치 않다는 답변이죠. 적절치 않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지금 내란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고 본인은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 계엄, 비상계엄, 위법한 내란 수사 개시된 이후에 조지호, 임정주, 영등포 서장, 이상민 이런 사람들 통화했습니까? 통화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수사가 개시된 이후 말씀입니다. 예, 있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나보고 답변하세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거기들도 소리 다 들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특별히 기억이 없습니다.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죄 수사된 이후에 우리 박연수 직대는 통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조금 전에 우리 이만희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된다겠죠. 그래 답변했죠. 의원님, 그 통화 그 내용을 통화 기록은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예, 사생활 제가- 보호. 아닙니다. 그 처음에 제가 소상히 그 통화 기록을 제출했는데요. 오히려 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충분히 다 제출을 했고 아울러서 포렌식까지도 지금 현재 이미 제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 아니 같습니다. 그거 통화 기록을 제출을 하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국회까지 와서 여러 번 질문을 받고 내란죄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통화 제출 기록을 제출하는 게 네, 의원님.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전에 어떤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경찰국장의 임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와 자치 경찰에 대해서 장관에 조언한다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경찰국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 이야기했죠. 치안과 경력 운영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번에 치안과 경력 운영에 대해서 전화를 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치안과 경력 운영에 대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떤 계엄의 상황, 예를 들면 임정주 국장한테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제가 이 계엄이 발생할 경우 도대체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수준의 전화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아니 기본적인 본인이 경찰 상황을 인사와 자치경찰한 분이 왜 전화를 해? 관련 없는 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었고 전대미문 아니라 본인이 업무가 아니잖아요.
왜 전화를 해서 굳이- 본인 업무가 아닌데. 네, 굳이 법적인 걸 따지자면은 경찰 그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 아주 이런 계엄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치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담당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장관 지시 받으셨습니까? 장관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늘 답변하는 게 내가 전화한 사실이 있다. 그렇지만 상황을 파악하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 파악 답변을 잘하신 것 같아. 무슨 상황 그런데? 전반적인 지금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아니라 경찰이 국회를 잘 봉쇄하고 있는가? 지금 150명 찾는가 못 찾는가? 그런 상황 관련 거지. 의원님,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받아서 그것을 장관이나 윤석열 피고인에게 연락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겠죠. 그럼 국민이 판단하기 위해서 PPT 한번 띄워봅시다. PPT. 첫 번 PPT.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PPT 보면은 그날 저녁에 수없이 전화를 합니다. 다음 PPT 봅시다. 근데 전화하는 게 말이야. 그 전화 시간이 우연한 시간이 아니야. 매우 중요한 상황마다 전화를 해요. 본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처음 2번 전화한 시간은 이진우, 김봉식에게 경찰 군 출동한다 이야기해서 김봉식이 경찰 배치하고 조지호한테 상황 보고 끝나자마자 조지호가 박연수 국장한테 통화합니다. 근데 박연수 국장은 계엄 일어났다고 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했다? 아닙니다. 경찰청 얼마 전에 그 이야기했어. 내가 들어보세요. 경찰청장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계엄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알려준다고 전화한다? 그거 국민을 기망한 겁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이야기한 거 똑같은 거야 지금. 의원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답변을 할 거니까. 똑같은 답변이라면 답변하시고.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전화와 함께 행안부 상황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형아 무슨 상황? 제가 행안부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출근을 해서 알아봐야겠다고 하고서 바로 출근했던 것입니다. 형아 무슨 상황이라고? 조지호 조지호가 형아 상황 알아서 뭐하게? 청장의 그 당시 물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조지호가 형아 상황 알아서 뭐합니까? 저에게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전화할 때는 전화 시간이 조지호가 국회의원 출입을 할까 못할까 우왕좌왕할 때입니다. 그때 본인이 임정주한테 전화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싫어요. 그 전화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 박완수한테 전화하고 박완수가 조지호한테 전화해서 국회를 봉쇄합니다. 봉쇄가 시작된 시간에 두 번째 전화를 임정주한테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본인이 다 중간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세 번째 또 전화할 때는요. 한참 국회 보좌관, 국회 직원들하고 경무원이 육박자한테 전화를 해요. 방송문에.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는 우선 우리 이호영 차장, 예, 차장입니다. 계엄 이꼴은 내란이 맞습니까? 계엄과 내란은 뭐 구성 요건은 다르지만 내란 혐의나 뭐 불법 계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계엄은 내란이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 계엄, 무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정부의 기능을 이렇게 국회의 기능을 봉쇄하고 방해했다. 이런 것은 계엄령에도 헌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는 불법 계엄입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건 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웃거나 아직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가 뭡니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걸로 알고 수괴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내란죄가 이 검찰로부터 적용돼서 기소되고 지금 재판에 회부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고요. 삼류 잡지에 보도된 그런 찌라시 뉴스가 아니라고요. 국가의 수사기관에 의해서 정확히 확인되고 지금 인정된 바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세세한 부분들이 가려지겠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요. 이상민 이 자리에 지금 수사국장 나와 계신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이상민 그 전 장관이 지금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피의자로서 그 부분은 국수본의 그 전담 수사 그 특별수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국장은 국수본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국수본 소속인데 특별수사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박현석 서울청장 직무대리 지금에 관해서 수사가 끝났습니까? 수사가 종료됐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죠. 네네. 당연히 확인할 수 없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박영수 경찰국장 앞으로 나와보세요. 아니, 서울청장 직무대리 나와보세요. 네,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입니다. 지금 박현수 이 직무대리는요, 지금 본인이 이 내란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번 내란 사태에서 가장 바삐 움직인 사람이 박현수 국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내란에 가담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경찰행정을 보좌했어요. 상황관리를 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 업무는 아닌데 치안사무를 총괄하는 처지에서 장관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화를 했다. 자, 지금 각계 전화한 그 상황과 대상이요. 지금 범상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존경하는 우리 양분남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첫 통화를 하고 임정주 경비국장에 2번 하고 영등포 서장한테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조지호 그다음에 이상민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렇게까지 이 알리바이가 척척척척 맞는 이 전화 기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에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끝나지 않았어요. 본인에 대한 혐의가 클리어히 정리되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소명을 했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와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허석공 서방청장, 예, 오늘 그 직무실 압수수색 됐죠? 네, 이상민 그렇게 장관 보고받았습니다. 자택과 직무실을 지금 압수수색 오늘 오전에 했어요. 어떤 혐의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상민 장관이 저에게 그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이해를 자, 하고 여기서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5개 신문사 단전 단수를 위해서 경찰이 투입될 것이다.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줘라. 몇 시에? 11시 인근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소방청장은 서울청 차장에게 이야기했고 지시했고 차장은 11시 40분에 서울 소방청 소방본부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소방청장은 확인 전화까지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찰이 투입될 것이며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하라고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 언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소방청장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했던 것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기하고 직접 관할되고 있는 경찰청 누구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겠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안 밝혀져 있어요. 이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요. 아직 수사가 오늘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선상에 당시의 경찰국장 그리고 관련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사가 안 끝났는데 왜 이런 인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한 인사였다고요? 이호영 차장 말씀해 보세요. 네, 어차피 서울청장이 장기간 비어 공석 상태였고요. 소규모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소규모 인사가 필요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정말 이호영 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만큼은 피해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자기 나름대로 거듭나려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는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국민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굳이 장관 직무대행께도 묻지 않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이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적절치 못한 인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세요. 자기 아무 상관없다고 했던 TV 보고 알았다는 김봉식 청장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TV 보고 알았던 조지호 청장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TV 보고 알았다고요? 들어가세요. 저는 이 경찰 인사를 단지 어떤 특혜 인사냐 아니냐의 문제를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쪽에 지금 의원님들이 따지는 내용이 어떤 분도 그렇게 해서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엄 사태를 통해서 빚어진 내란에 대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의 정말 자세와 사후 조치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이것은 원상 복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